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돼? 이게 가능해? 이게 계속 돼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교과서에 다 필수로 있죠. 네, 무조건 배워야 되고 엄청 자세하게 무조건 교육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다들 진짜 놀라시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 안 배워요. 교과서에 안 나와요. 아예? 맞아요. 그래서 와 이런 짓을 우리나라가 했다는 것이 자체가 믿기가 싫었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 지금 자료화면으로 나갈 요 사진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사진이고요. 근데 저 사진은 731 부대 사진이 아니에요. 네. 너네 거짓된 자료로 731 부대를 설명하려고 하잖아. 사실 731 부대라는 건 없었어. 그리고 이건 다 니들의 망상이야.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중일 삼국 네. 미녀분들을 모시고 와. 새롭게 시작을 할 건데 일본, 중국 분은 이제 그대로시고 오늘 특별히 한국 대표분께서 나와주셔서 자기소개를 좀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과 나온 여자 강세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데서는 다 아나운서 강세련으로 하시는데 왜 오늘 쇼호스트로? 이과의 전공을 살려서 오늘은 이과의 전공을 살려서. 근데 오늘 이과 전공 살리셔서 그러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으신 거죠? 그쵸, 뭐 더하기라든지. 더하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국 미녀로 어렵게 모셨어요. 한국 미녀.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중국에서는 이미 작년에 개봉을 한 걸로 작년 알고 있어요. 9월 18일 개봉했습니다. 역대급 첫 그렇게까지 이제 수익을 오. 벌어들인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했다는 봤다. 거죠. 이 영화가 개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됐겠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일단 먼저 731 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731 부대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이과 나와가지고. 이과 문과랑 문제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아까부터 왜 자꾸 이과 문과 이야기를? 역사에 제가 네네. 조금 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아보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공부를 멈췄어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보자 하니까, 듣자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돼? 이게 가능해? 이게 계속 돼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계속 화날 바에는 와서 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좀 진지하게 들어보고 공부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셨을 것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교과서에 다 필수로 있죠. 네, 무조건 배워야 되고 엄청 자세하게 무조건 교육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잔인한 생체 실험을 했던 곳이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31 부대 관련된 영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도 많은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 잔상들이 남아 있어요. 그 실제 그때 이제 사진이나 영상 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오기 전에 한 번 더 복습 겸 한 번 쭉 보고 왔는데 약간 진짜 좀 현기증, 그러니까 나중에 좀 속이 좀 공부하다 너무 말죠. 괴로워서 네, 괴로워서 약간 보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본 저는 진짜 다들 진짜 놀라시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 안 배워요. 교과서에 안 나와요. 아예?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당연한 일이고 나이가 약간 있으신 분이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알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는 일본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주제로 이렇게 한다고 PD님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뭐지? 이 731 부대가 뭐지? 아예 처음 들으니까 아예 몰랐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저도 검색하고 공부하잖아요. 와 이런 짓을 우리나라가 했다는 것이 자체가 믿기가 싫었어요. 엄청. 그래서 너무 저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예 모르다 보니까 오늘 교수님께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고 싶어요. 네. 일단 731 부대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건 생체 실험을 했었던
였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났었던 어떤 생체 실험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잔인하고 경악스러운 생체 실험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먼저 주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 731 부대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 이제 PD님도 깜짝 놀라셨던 그 문제인데 인터넷에 731 부대라고 치면 나오는 사진들이 있어요. 네네네. 지금 자료화면으로 나갈 요 사진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사진이고요. 근데 저 사진은 731 부대 사진이 아닙니다. 먼저 띄워드릴 이 두 개의 사진, 가장 유명한 이 두 개의 사진은 1913년에 간행된 메이지 43년 만주 패스트 유행지 부록 사진첩이라고 하는데 실려 있는 겁니다. 흑사병이 1913년에 벌어졌을 때 부검했었던 사진이 남아 있는데 또 하필이면 이 사진이 딱 보시면 뭔가 되게 생체 실험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찍혔어요.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잘못 유통이 됐었던 겁니다. 이게 731 부대 사진인 것처럼. 그다음 두 번째 사진도 되게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의사로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게 되게 좀 뭔가 생체 실험을 하는 듯한 좀 무뚝뚝한 표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도 731 부대 사진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진인데 이거는 1928년에 있었던 진안 사건이라고 장제스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군사 이때는 이제 일본이랑 전투화했었던 게 아닙니다. 진안 사건은 이 그 군벌들끼리의 싸움이었었는데 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 군부대를 요청을 해요. 도움을. 그래서 일본군이 위로 같이 올라가면서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들이 나오고 그 부상자들을 상대로 부검을 하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생체 실험 사진은 아닌 겁니다. 비슷한 느낌이 나는 그런 그렇죠. 사진을. 그 느낌이 나는 사진들인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사실 역사가 그래서 되게 꼼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 사진을 731 부대의 생체 실험 사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나 일본에서 731 부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봐. 너네 거짓된 자료로 731 부대를 설명하려고 하잖아. 사실 731 부대라는 건 없었어. 그리고 이건 다 니들의 망상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731 부대 증거야! 라고 이런 사진들을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 아니잖아. 봐봐. 이거 패스트 때 부검 사진인데? 이거 진안 사건 때 부상자들 부검 사진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31 부대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뭐 사건들이 벌어졌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처음부터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은 그냥 중국과 한국인들의 망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사건인 거죠. 궁금한 게 그러면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사진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731 부대가 1945년에 이제 8월에 일본이 패전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었던 부대가 만주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었었는데 이 생체 실험 부대의 존재를 여기를 먼저 장악했었던 소련군이 파악을 합니다. 근데 이 소련군이 파악을 해가지고 재판까지도 가요. 그리고 미군도 그렇기 때문에 이 생체 실험을 했었던 것도 실험 결과들도 다 알아요.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죠. 종전이 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국제 질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었거든요. 이 냉전 구도에서는 이 생체 실험했었던 결과값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련도 미국도 세균전에 대비해야 돼. 그러면 이 결과값을 누가 가져가느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과정에서 생체 실험을 실제로 주도했었던 일본 의사들이나 군인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험 결과들이나 이 사람들이 했었던 실험들을 소련이랑 미국이 서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대로 풀어주죠.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하죠. 처벌 안 할 테니 우리 편에 결과를 가져가. 실제로 이 일은 독일에서도 벌어집니다. 독일에서도 수많은 생체 실험이 있었고 어떤 그런 신무기 관련된 어떤 개발들이라든지 그런 결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들 다 전범 처벌을 받지 않아요.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더라도 석방되고 미국으로 이주하죠. 그리고 미국에서 또 그냥 똑같이 과학자로 살거나 대학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나사 이런 데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다 어떻게 보면 그 죄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 죄가 사면되는. 그렇죠. 그게 이제 미소 냉전 구도라고 하는 당시 이제 종전 이후 벌어졌던 세계 국제 질서 때문에 소련과 미국은 이제 과학기술, 의료기술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일본과 독일이 아주 잔인한 형태로 생체 실험을 했지만 그 생체 실험의 결과값은 동물 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값이랑 인간을 통해서 직접 했었던 그 실험의 결과값은 다를 수밖에 퀄리티가 없거든요. 완전 다르지. 그런데 일본과 독일은 그걸 갖고 있었던 거죠. 요거를 미국과 소련이 쪼개서 가져가. 아 그러면은 소련으로 붙은 사람도 있고 미국으로 붙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련에서는 일부 초기에 재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인 의사들이 양심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 일들 때문에 지금의 의학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2000년대까지도 일본 내에서도 7.3 부대 관련돼서는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었던 것도 있죠. 근데 전혀 몰랐어요? 몰랐어요. 언론 보도가 그렇게까지 안 되는 거죠. 일본 내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크게 되는 걸 일본 내에서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미국은 이 보도가 크게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전범들이 연합국과 그 소련 미군이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걸 시인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도 이 문제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사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보다 중국입니다. 왜냐면 피해자가 훨씬 많아요. 맞아요. 대부분 중국.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미션을 드려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나름 조사를 해오라 그랬는데 그렇죠. 한번 들어보고 네. 갈까요? 어떤 조사를 해오시면 중국부터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그 정확한 사망자 수는 네.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까지 추측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했던 생체 실험들이 되게 잔혹해서 이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실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뭐 말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물을 안 마시고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그리고 팔과 다리를 잘라서 바꿔서 이식을 하고 이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제일 잔혹했던 거는 그 모성애가 실제로 있는지 알고 싶어서 약간 가마솥 같은데 엄마와 아기를 넣고 엄마가 아기를 깔고 앉는지에 대한 실험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잔인한 걸로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본이 제일 빨리 사람들을 학살할 수 있는 거는 세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일으킨 걸 알고 있는데 말로는 이제 그런 생체 실험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뒷면에는 엄청 잔혹하게 비인간적인 일들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16명 정도의 그 중국인들이 도망쳐서 나와서 네. 그분들이 또 얘기했던 내용들은 그런 증언들.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죠. 일본 저도 뭐 준기씨랑 비슷한 걸로 나왔는데 제가 알아보기에는 중국인, 한국인, 소련 사람도 있고 그분 다 모여서 3종 명이라고 저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했던 실험 같은 것도 막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균 이런 거 갖고 중국에서 이게 풀렸다고 그런 것도 했다고 연구했던 네. 거. 이걸 마지막에 이게 들키는 거를 좀 무서워해서 이게 복당으로 다 터트려 버렸다. 맞아요. 여기까지 네. 제가 본 거는 이제 매독을 네. 또 일부러 걸리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임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는 막 성추행 뭐 이런 거부터까지 막 하나하나씩 먼저 이 얘기를 꺼낸 매독 이야기는 생체 실험 왜 했냐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생체 실험을 했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균전. 세균을 퍼뜨려 가지고 적을 섬멸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를 연구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말한 매독에 해당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일본군이 걸린 질병, 지금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생체 실험을 통해서 방역, 그걸 방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병을 막는 거죠. 병을 막는 거를 어떻게 좀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거. 근데 일본군들이 매독이 많이 걸렸어요. 당시에. 왜냐면 이제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군대랑은 좀 다르게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보급을 현지에서 담당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약탈을 한다는 소리겠죠. 현지에 들어가면 여기가 전쟁터가 되면 여기를 약탈하는 거예요. 약탈하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게 되겠죠.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매독이 좀 많이 퍼지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생체 실험을 했었고, 제일 중요했었던 게 임신하고 있는 여성의 매독이 아이에게 이어질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실험들을 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됐었던 거고, 아까 준키 씨가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숫자가 굉장히 널뛰잖아요. 네, 어디에는 3,000명, 어디에는 10,000명.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731 부대라고 하는 그 공간, 그 하얼빈에 있었던 어떤 그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731 부대 안에서 벌어졌었던 생체 실험의 결과를 놓고 얘기하면 아까 두 분이 얘기했었던 3,000명 정도 수준으로 보는데, 왜 몇만 명까지 가느냐? 실제로 세균을 퍼뜨립니다. 실제로 패스트, 흑사병을 특정 지역, 신징이라는 지역, 농안 신징이라고 하는 지역에 패스트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빨리 퍼지나, 퍼지면 얼마나 퍼지나 이제 확인하는 실험을 했었고, 실제로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 파악하기도 힘든 정도의 숫자로 사람들이 죽게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농안 신진 지역을 굳이 왜 선택을 하느냐? 만주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숫자가 0.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못됐어. 대부분 다 중국. 네, 대부분이 이제 중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대상으로 했었던 실험이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10,000다리가 넘어가는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주도했었던 사람이 이제 이시시로라고 하는, 이시 부대라고. 네, 이시 부대라고도 불렀었죠. 아무튼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 그게 중요해요. 누구냐면 중국인들 아니면 조선인들, 일부 소련군들인 건데, 왜 그러면 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했느냐? 그들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존재예요. 일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왜냐면 중국은 당시 나라가 아니에요. 조선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서 잡느냐? 보통 전투 중에 벌어졌었던 포로들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전투 중에 포로로 끌고 갔었던 사람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도 1차 세계대전이 이미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이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적군의 포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제법이 있습니다.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되고, 밥 새끼 꼬박꼬박 줘야 되고, 이들이 아프면 치료해줘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중국 공산군, 그 다음에 그 조선의 독립군은 군이 아니에요. 왜냐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잡은 이 사람들은 정식 군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면 전쟁 포로로 대우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일본군 입장에서 그럼 얘네는 뭐지? 라고 하면 인간이 아닌 거죠. 인간 대우를 안 하네요. 인간 대우할 필요가 없죠. 국제법에서도 이들을 어떻게 대우해라고 하는 어떤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 포로가 아니고, 근데 전투라도 우리한테 잡혀왔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라고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렇게 잔인한 생체 실험을 할 수 있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모든 어떤 구조적인 가장 윗선에 있었던 사람이 이시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시시로. 네, 너무 유명하고. 일본에 이시시로가 있다면 나치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맹겔레라고 하는 똑같이 생체 실험을 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랑 이제 양대 산맥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독일의 맹겔레, 일본에는 이시시로라고 하는 의사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군에 입대를 해요. 그래, 군에 입대해서 군 의관으로 생활을 하던 중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세균학, 병리학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게 됐었고, 유럽으로 공부를 하러 갑니다. 2년 동안 유학 갔대요. 네. 근데 이 유학을 갔을 때의 유럽의 분위기가 중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균전이라고 하는 건 금지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균전은 금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균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의학 저널이나 이런 데 계속적으로 실려요. 왜 실리냐면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균전이 우리 그냥 세균전 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시죠? 세균전. 세균전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세균을 그냥 어떻게 퍼뜨릴 거예요? 세균 그냥 이렇게 패스트다. 여기에다 하나 세균 놓으면 퍼지나? 퍼지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아 그러니까 기침만 이거 해도 그냥 뚜껑 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침만 해도 퍼지. 만약에 그렇게 퍼지면 적군과 아군이 서로 같이 죽겠죠. 적군에게만 유효한 세균을 무기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 그렇네. 코로나도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된 거지 특정 나라만 그런 게 아니니까. 오, 그건 몰랐네. 재밌어졌어요 드디어. 지금까지는 무서운 이야기였으니까. 저도 이제 끝날 때 됐는데. 끝내야 되는데. 재밌어졌는데. 두 번째는 만약에 폭탄으로 쏜다. 그럼 세균도 같이 죽죠. 세균전이 가능한가를 놓고 유럽 사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분위기는 세균전은 불가능하다가 중론이었어요. 무기화할 수 없다, 세균은.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가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은 피해자가 있었으니까 세균전이 만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금지하자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분위기였는데 이시시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 거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고 싶은 욕구 하나랑 두 음. 번째는 얼마나 강력하기에 이걸 국제사회에서 다 같이 반대할까. ENTJ네. 제가 ENTJ. 저도 ENTJ. 제가 ENTJ. 저 INTJ인데? 네, ENTJ. 저 INTJ. 다 다 NTJ. INTJ인데? 여기 NTJ들밖에 없네. 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네. 아주 무서운 사람들. 잘 모였어, 잘 모였어. 인간을 16개로 나눌 수 없어요. 네, 그렇게 나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 일본 군 내에서도 세균학과 병리학 여러 가지 실험들을 거치면서 군 안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돼요. 그러다가 1931년에 만주사변이 벌어지고 여기도 만주국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균전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세균을 무기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생체 실험이 필요한데 일본에서는 할 수 없잖아. 그런데 자기가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을 때 너무나 때마침 만주국이 만들어졌고 만주국으로 가면 중국인과 조선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부대가 이제 도고 부대라고 하는 부대였어요. 그게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부대인데 이 부대의 원래의 명칭은 방역급수 두 가지죠. 하나는 역병을 막는 것, 하나는 급수 물을 관리하는 것. 왜냐하면 전염병은 이 시기에는 대부분이 수인성 질병입니다. 물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요 두 개를 하는 부대지만 실체는 이 안에서 수많은 생체 실험이 시작됐어. 다르게 이렇게 활용을 했구나.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45년까지 중국 각지의 칠성할 부대 어떻게 보면 이제 분관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생체 실험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벌어졌었던 많은 실험들이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실험들이었었던 겁니다. 다양한 세균들을 인간의 몸에 주입을 해본다거나. 근데 이 과정에서 조금 의문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독일에서도 이 관련된 실험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추위에 인간이 얼마나 견딜 수 아, 맞아요.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에요. 근데 왜 의사들이 여기에 그렇게까지 집착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쪽 팔을 영화에다가 밖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나무 몽둥이를 한번 때려본다거나 그 다음에 동상에 걸린 팔이 얼마나 빨리 녹는 온도가 37.5도.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했다니까. 와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얼려놓고 이거를 빨리 좀 해동할 수 있는 온도는 몇 도일까? 처음에는 막 끓는 물에도 넣어보고 막 이랬는데 인간의 온도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다가 넣었더니 가장 빨리 녹더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밝혀낸 거죠. 근데 이 실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었고 45년 8월에 이제 소련군이 내려오면서 그 자료들을 소련군이 먼저 이제 가져가게 됐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처음에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때의 실험 결과들 이런 건 이제 소련과 미국 양쪽으로 흩어져서 가져갔고
이시시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밑에서 함께 실험했었던 그 의사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인 건데 처벌은커녕 이들은 계속 의사 생활을 합니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일단 이시시로를 먼저 얘기하면 이시시로는 유언비어가 너무 많았어요. 쫓겨나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뭐 유곽을 열었다느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계속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로 활동을 했다. 일본에 있는 의사로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시시로 밑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같이 그 731 부대에서 실험을 했었던 의사들은 전후 일본의 주요 의과대학 다 학장들을 역임합니다. 대우 잘 받는다. 좋은 대우 받네. 그리고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제약회사가 하나 있어요. 녹십자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알아요. 초록 색깔 십자가 표시되어 있는 녹십자. 그 설립자가 731 부대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이 잘 어울린다. 제약회사를 열었다? 딱 봐도 이게 그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네, 약을 만들고 이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731 부대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단 그 731 부대 안에서 벌어졌었던 3천여 명이라고 보통 추정이 되는 사람들의 거의 90% 가까이가 중국인들이었었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어떤 농안 지역이라든지 신징 지역에서의 어떤 실험들로 돌아가셨던 많은 피해자 분들도 중국 분들이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론화하고 싶어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이 문제를 이 지역, 이 731 부대가 있었던 공간들이나 이런 데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는 이걸 반대합니다. 그걸 공론화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 하죠. 그리고 그래서 뭔가 일본을 통해서 그렇죠. 미국이랑 중국이 싸움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어려운 것 같아요. 했던 거 일본이고 그 뒤에 있는 건 미국이고. 미국이고. 그래서 약간 뭔가 그런 약간 바지로 앞세우는. 일본을 미국이 그렇죠. 본인 뭐 그 본인이 데이터들을 해놓고선 갖고 있는 뒤에서 거. 이렇게 놓고서는 앞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하는 것처럼. 근데 또 일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위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태클을 거는 부분도 있어요. 731 부대 관련해 가지고 유일하게 미국이 태클을 거는 건 미군 포로도 일부 실험 대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비를 걸어요. 이 문제는 사과를 해야 된다.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죽었던 많은 중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나 당시 피해를 입었었던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 문제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영화로도 만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731 부대 영화 만들면서 감독이 되게 몇 년 동안 엄청 고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역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루는 것도 조심스럽고 개봉하기까지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731 부대 관련해서 좀 무거운 이야기이긴 했습니다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한국 대표로 나오셨는데. 정말 오늘 많은 걸 배웠고 누구나 다 말하지 않은 히든 카드는 가지고 있다. 어떠셨나요? 그 한국에서 개봉하잖아요. 네. 그거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중국에선 작년에 제일 주목받은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세대 분들한테는 그 예전에 배웠던 역사를 한 번 더 되새기게 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또 역사를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 개봉했는데 많이 뭐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 아, 저기 네. 감사합니다.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 씨씨. 오, 정말 말씀을 둘이 손을 잡고 고생했잖아요. 열심히 우리 고생했잖아요. 1949년도에 같이 고생했잖아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옆에 있는 아저씨가 너무 몰랐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화해하는 자리를 그쵸. 그렇게 말하면 다 예. 같이 화해하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또 한중일 같이 얘기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저 사실 이걸 몰랐어요. 근데 이걸로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게 좀 너무 충격받았는데 그래도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미래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저 젊은 세대 또 이 사건에 대해 좀 알게 되면 좋겠고 그래도 이런 매체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되면 좋겠다고 네 합니다. 사실 뭐 이런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과정들이 이게 뭐 한국의 언론도 마찬가지고 유튜브가 너무 자극적이다 보니까 어떤 국가를 통칭해가지고 악마화하고 막 이러다 보니 일본 분들 입장에서는 더 듣기 싫은 맞아요. 그치. 지금 안 그래도 그 일본 내에서는 이 문제를 반성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들도 이미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이 삼국이 좀 현명하게 풀어나갈지는 같이 대화하고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이 문제를 피해자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삼국이 좀 빨리 찾아내기를 좀 바랍니다. 네. 어쨌든 좀 무거운 주제였는데 다음 주제는 더 자극적이거든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이야기로 조회수를 빨기 위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빨아야 돼요. 네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